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장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는 이재명은 장명 전문가입니다. 예. 이 정치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신조어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정치 언어 사용에 밝은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 2020년 경기지사 시절에 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꾸자고 제안한 부분이 회자가 되는데요. 이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축이라는 논리로 이 경기도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또 무리한 장명으로 상황을 더 꼬이게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. 네. 대선 전후로 유독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대표적인 게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규정한 부분입니다. 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격인 배모 씨의 구속영장에는 2천만 원의 유용 혐의가 적시돼 있고 경찰은 김 씨를 공모 공동 정범으로 판단했지만 이걸 단순한 7만 8천 원 대납 사건으로 논점을 흐린 거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이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게 문제가 되자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을 썼다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옵니다. 네.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 대표의 장명은 계속되고 있죠. 이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인데요. 이 법은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이 되면 정부가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이 대표는 이 법을 쌀값 안정화법,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쌀값 정상화법을 실제로 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를 해놓고 또 비난까지 해놓고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법이 쌀값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던 이른바 노란봉투법. 이것도 이 대표가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. 이 대표가 이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을 주장하자 이 신중론을 폈던 민주당도 법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.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. 그럼 이 대표 말대로 합법 파업 보장이란 말은 맞는 말입니까? 실제로 법안을 한번 보면 이 불법 파업이라도 폭력, 파괴 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고 또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아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당은 오히려 이 불법 파업 조장법, 귀족노조 방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은 장명 전문가의 느낌표는 이름을 바꿔도 진실은 그대로입니다. 네. 이 정치인의 장명은 복잡한 사안을 간단 명료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순기능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정치인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숨기고 또 국민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로 변질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 본질을 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 문의 SNS 사랑이 문제입니다. 예,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퇴임 후에 SNS 활동을 많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퇴임 직후부터 이 SNS에 1인칭 시점으로 많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 중 상당수는 밭에서 일을 하거나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도자기를 굽고 막걸리를 마시는 등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.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경우도 꽤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. 지난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 받은 풍산개 입양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자 이제 그만들 합시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예. 다른 사람이 쓴 그 SNS 글에 보통 이제 좋아요를 누르곤 하잖아요. 근데 최근에 그 좋아요 누르기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 26일이었는데요. 한 네티즌이 이재명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한 게시물에 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에도
당시 이재명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이 쓰레기라고 비판한 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고요. 또 지난 5월엔 박영선 전 장관을 비판한 게시물에도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권 주요 인사들의 글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그런 글에 공감을 표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요. 이 대표 팬카페에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은 어떻습니까? 네, 지난 9월에 해명을 올렸는데요. 이 문 전 대통령이 9월에 올린 게시물을 보면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르는 범인 드디어 색출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자신의 반려묘가 태블릿 PC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. 즉 고양이가 좋아요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취지의 해명인 건데요. 이에 대해 친 이재명계의 김남국 의원도 SNS에 저도 엉뚱한 게시물에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급히 취소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 사소한 해프닝이자 실수가 우리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들기도 했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, 문의 SNS 사랑이 문제의 느낌표는 고양이는 죄가 없다입니다. 예. 이 문 전 대통령의 SNS가 논란이 되는 근본 원인은 이 SNS에 너무 자주 이 정치적 의중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장용욱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